최근 AI가 너무 열풍이죠. 혼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을 하고 작업을 다양한 방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업하는데 전 3D 애니메이션을 학부 때 전공했던 사람으로 AI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마침 오늘 권한슬 감독님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빌리지 감사합니다. 예, 진짜 반갑습니다. 예. 영화를 그 One More Punch 한 Come of Doom을 제작을 하신 거라 네. 그 영화를 이제 제작하시면서 이 프롬프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제작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같은 인물이 이제 이 영화에서 계속 흘러가는 어떤 이런 방식들이 좀 어렵다고 제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를 구현하셨나요? 그러니까 AI 영화를 떠나서 영화라는 매체는 작품은 그 주인공 개념이 항상 있어요. 왜냐면 서사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극이 이루어지려면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주인공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본 관객들이 주인공의 이입을 해서 기승전결을 따라가는 그게 이제 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AI 필름 메이킹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말씀하신 주인공 개념이 있어야 영화가 성립이 되는데 일관성 있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AI가. 그러니까 매 장면마다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물의 생김새가. 얼굴이 틀려지면 사람들이 몰입이 깨져버려요. 몰입이 깨져버리면 이입이 깨져버리면 극은 좀 망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지금 AI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그런 방법론,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 위주로 좀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쓰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롬프트에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풋 데이터를 조금 다양한 부분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생성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어려운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 좀 무식할 수도 있어도 최대한 많이 뽑고 비슷한 거를 갈고라고 선택하는 저는 이제 조금 더 이 선택하는 작업을 실사 촬영하는 영화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리테이크를 하는 촬영할 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다시 뽑아보는 다시 뽑아보는 게 결국 NG가 나면 계속해서 OK가 날 네. 때까지 촬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래 제가 독립영화를 했을 때도 많은 장면을 찍은 다음에 편집 말 그대로 후반 작업단에서 여러 컷들을 올려놓고 이제 몽타주라고 하거든요. 영화에서 서로 다른 이제 컷들을 어떻게 이어 그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창출이 돼요. 예를 들면은 유명한 무주킨 실험이라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러시아의 영화 감독인 레프 클레쇼프라는 이제 감독이 있었는데 무주킨 배우의 무표정을 촬영을 해놓고 그 뒤에 장면을 뭐 장례식 장면으로 치면은 이 무표정의 관객들이 보기에는 슬픔으로 느껴진다라는 거, 슬픈 감정으로. 네. 근데 이 뒤에 장면에 좀 섹시한 이성을 붙이면은 뭔가 이 남성은 갈망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느낀다. 또 음식 장면을 붙이면 이 사람은 배고파서 저거를 보면서 막 굶주려 있다라는 감정을 관객들이 느낀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은 장면이라도 뒤에 어떤 장면을 붙이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게 이제 몽타주의 기본 원리인데 학창 시절부터 제 영화를 전공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고 찍어놓은 컷들을 이게 붙이는 거 선택하고 이런 작업을 되게 즐겨 했었어요. 근데 AI도 이런 성향이 좀 잘 맞더라고요. AI 창작 방식에 좀 잘 맞는 성향인 것 같아요. AI가 제시하는 수많은 시안들 중에서 제 머릿속에 기획 의도와 걸맞는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크리에이티브를 또 주는 컷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택과 발굴을 해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전 그 작업이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AI 창작 방식이 그런 식으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나 그런 어떤 약간 이질적인 것들이 사실은 창작자가 의도를 해서 한 건데 이런 그 AI라는 기술은 사실은 그런 조합과 융합들을 빅데이터 베이스로 자꾸만 제시를 해주니까 창조성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다 제가 쓰고 대략의 이제 기승전결 그리고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지 큰 틀은 잡지만 조금 더 그 우연성이 좀 더 이제 강한 편인 거죠. AI는 좀 더 다양한 시안들이 나오고 저는 어떤 정도로 하냐면은 이제 ABC 시안이 잘 뽑아서 이제 네. ABC 이 세 개의 컷을 다 편집을 붙였을 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컷인 D 컷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ABC 앞에 붙은 컷들이랑 이게 편집상 붙지가 않으면은 ABC 컷을 버립니다. D 컷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전 단계에 굉장히 치밀하게 구체화된 그 엔지니어링된 어떤 각본이나 그런 얘기들, 그 어떤 이런 서로의 조합들이 엄청난 창조성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와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뭐 컨트롤 그래픽스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뭐 VR, AR 기술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인공지능이 지금 큰 대세인데, 과연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인공지능 그 이전의 단계에서도 거의 새로운 기술들이 완벽하게 도메인이 돼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완벽한 하나의 장르로 그 자리 잡는 거는 사실 애니메이션 그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빼고는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 장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이게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건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 AI 필름, AI만이 또 보여주는 그 특유의 감수성과 그 유니크한 비주얼들이 있거든요. 올해로 가절 30주년을 맞아. 엄마! 제가 개발한 첨단 친환경 기술로 안전하지 않은 기술이에요. 서울숲에서 발생한 거대 돌연변이 곤충입니다. 서울 전역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서울시는 생각해? 서울을 전부 불태우려고 할 거야. 막아야 해. 풀 AI로 만드는 그런 AI 필름이라는 시장이 형성돼서 이게 하나의 장르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존 방식 그 실제 촬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극장에서 보는 그런데도 AI는 일단 실질적으로 제작비와 제작 비용의 거의 99% 이상이 감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면 몇몇 컷들을 AI로 만들어서 이런 실사 촬영하는 것과 함께 섞어 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씩 AI 장면들이 실제 우리가 본 커머셜한 영화 드라마에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주에 우주선이 날아가는 장면 하나만 만든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우주선 모델링, 뭐 배경 디자인, 뭐 레이아웃부터 잡았고 뭐 애니메이션 잡고 뭐 룩 디벨롭먼트 하고 뭐 쉐이더 작업 다 하고 라이팅 치고 렌더하고 컴포지팅 하고 또 뭐 특수 효과는 뭐 FX 작업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하고 이게 다 수심지형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한 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AI는 한 명이서 5분이면 만들 수 그렇죠. 예. 지금은 약간 이질감이 있고 그것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점점 이 실제와 같이 된다면 컨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냥 툴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화, 뭐 광고, 드라마 같은 하이엔드 영상 시장 외에도 매스한 시장들, 뭐 숏폼, 뭐 쇼츠 이런 쪽에서도 더 컨텐츠 제작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AI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어떤 시각에서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라서 저는 그렇게 따기보다는 오히려 창작의 기회를 지금 받지 못하는 이런 뭐 제작적인 환경이나 비용 때문에 창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인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세계관을 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고 네. 기회가 될 수 있고 창작의 민주화를 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사실 프롬프트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영화를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격용 그 시대가 올 거고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영화들이 개인 제작 영화들이 이제 그 탄생을 하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그 방송국이라고 했던 거대 권력이 사실 점점 힘을 잃고 사람들의 관심을 반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또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독특한 어떤 아이디어와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른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네. 얼마든지 가능한 채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시장이 얼마나 메이저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지면은 이 결국에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압축해서 그 밸런스를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조금 시장이 작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마이너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창기에 막 이런 유튜브 이제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메이저화가 되기 전에 약간 그랬을 때는 조금 음지 방송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수준이 좀 너무 낮고 뭐 저급하다. 근데 이게 메이저 시장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양지로 올라오자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음지 컨텐츠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음지라고 보지 않고 이런 양지 이런 이 시장 안에서 그 소극단적인 이제 소수의 매니아틱한 마이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선례를 따라하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에 감독님은 이 독립영화처럼 AI를 활용해서 정말 자유로운 주제로 그 영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럼 최근에 지금 그걸로 창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AI로 특화된 들어오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의 일들이 많이 의뢰를 하시나요? 네. 일단 BM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자면은 AI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매출을 올리려고 만든 그런 거는 아니거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모어 펌킨이랑 포엠 오브 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상금도 있을 뿐더러 실제 이제 ODK 미디어라고 이제 북미 쪽 이제 OTT 스트리밍 계약을 또 아마 이건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이긴 한데 AI 필름이라는 이 장르가 실제 OTT에 배급 계약을 한 건 아마 최초 사례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국내에선 당연히 최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익 모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AI 영화라는 하나의 요 실험 영화로 시작했던 이 장르가 어떻게 보면 상품성을 인정을 받아서 또 계약을 한 이런 사례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또 확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저희가 하는 매출을 올리는 이제 작업들은 대부분 광고입니다. 왜냐면은 AI 영상 기술은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아서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해요. 그렇죠. 광고라는 이제 매체는 어쨌든 길이가 15초, 30초 길어봤자 뭐 1분 짧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짧은 호흡에 뭔가 임팩트 있는 비주얼을 선사를 해줘야 된다. 이 좀 후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요소들이 AI라도 되게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광고를 제작을 하는 실증들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은 저희 회사가 완전 프로덕션은 아니고 기술 개발도 하고 뭐 이런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프로덕션 제작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프로덕션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광고 위주로 지금